안녕하십니까. 나의 섬 나의 보람의 아나운서 안희정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많았었고요. 호랑이에 대한 옛 얘기도 무척 많습니다. 그만큼 호랑이는 우리 결의와 항상 함께 해왔던 친근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물원 아니면은 이 호랑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끔 됐죠. 1994년부터 호랑이 연구에만 전념하고 계시는 임순남 한국호랑이 보존협회 소장님 모시고요. 호랑이와 관련된 삶에 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는 독수리, 러시아에는 곰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호랑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호랑이에 관한 얘기도 많고요. 호랑이를 우리가 경외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렇게 한동안 잊혀졌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그 궁금증을 풀 시간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한국 호랑이를 17년째 추적하고 계신다고요. 예, 예. 그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경기도 고양시에서 그 시골에서 이제 자라면서 자연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 곤충 이런 걸 관찰하다가 여기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94년도서부터 이제 그 자연 생태계 다큐멘터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가 이제 이 호랑이 연구하는 대로 푹 빠진 거죠. 네, 많은 동물이 있는데요. 호랑이에 꽂히신 이유는요? 예, 그래도 이 호랑이는 우리 이 정적인 그 끝점에 있는 그 맹수류과의 최고의 힘을 가진 호랑이인데 그 우리나라의 옛날 속담이고 다 있는데 왜 이게 갑자기 없어졌을까 이런 게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쪽 길로 발을 디뎠습니다. 네, 한국 호랑이 보호협회의 소장님으로 계시는데 한국 호랑이 보호협회란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러시아 쪽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인 일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대표 동물을 혼자서 하는데 저 단체의 그 협회증이 있어야 외국하고 일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사단법인을 내 가지고 지금 하는데 관심 있는 분은 좀 많은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네, 언제 만들어졌죠? 예, 2008년도 그때. 아,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네요. 예, 예. 그 전에는 이제 저 개인 혼자서 연구 활동을 했었죠, 국제적으로. 네, 2008년에 이 보호협회가 만들어진 후에 호랑이와 관련된 어떠한 일들을 해오셨나요? 예, 저는 이제 그 98년도에 이 KBS에 있는 어느 기자분이 그 호랑이를 목격한 사람도 있고 호랑이 발자국을 봤다. 그런데 거기 가면 발자국이 지금 있는데 한번 가서 확인 좀 해달라.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KBS 1호 스페셜에 시베리아 호랑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2편을 했고 러시아에서 제가 발자국 구별법을 배워가지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호랑이가 있냐.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목격자가 있고 그 발자국을 가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가서 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거길 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발자국이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아니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있는데 없다고 그러냐. 거기서부터 이제 의문점이 많이 생기면서 더 깊이 이제 이쪽으로 연구하게 됐죠. 예, 보호협회 회원은 현재 몇 분이나 되십니까? 관심도 가지신 분들은 한 100여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호협회가 2008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2011년 그동안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라면은 괄목한 성과는 많이 나왔죠. 제가 호랑이는 학계에서요. 러시아 학자들도 호랑이는 3m 이상 나무에 못 오른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강원도 산에 그 소나무에 올라갔다 내려온 게 한 10m 이상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호랑이가 나무에 올라가는데 10m 이상 올라가는 그 흔적이 있다 그랬더니 러시아하고 미국에서 3m 이상 못 올라간다 그러는 걸 제가 러시아에 있는 그 생포 전문가 크로글로브라는 분이 있습니다. 42마리 호랑이를 생포한 사람이 날더러 네가 어떻게 나무 올라가는 걸 아냐 그래서 우리나라 그 흔적이 있다 그랬더니
그 한 몇 년 안 돼서 호랑이를 하는 사람이 별걸 다 한다고. 그 호랑이 올라가는 거를 내가 여기 야생 호랑이를 잡아다 놓은 게 있으니까 그 호랑이가 나무에 올라가는 걸 너 한번 봐라.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올라가는 거를 찍었어요. 네. 10m가 아니라 나무 끝까지 부러지지 않는 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촬영해가지고 여기 KBS 뉴스에 한번 방송했죠. 그러고 나서 러시아 학자하고 미국 학자들이 저를 굉장히 경계를 두더라고요. 너는 뭐 깊이까지 너무 들어온다. 그래서 그거를 중국 훈춘 그쪽에 있는 그 두만강 환경 뭐 포럼 그 중국에서 북부 호랑이 구제 워크샵 뭐 이쪽에서 제가 발표하고 나서는 국제적으로 저를 많이 찾아오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으시다가 예, 예. 호랑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아직 호랑이, 야생 호랑이가 살아 있겠구나. 거기에 이제 꽂히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남들은 관심도 두지 않는 이 일을 지금 지속적으로 17년째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살아있는 호랑이를 동물원 외에 야생 호랑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러시아의 극동 지리학 연구소 쪽하고 또 그 야생 호랑이만 연구하는 뭐 두니센카 뭐 이런 박사들하고 이제 계속 러시아에서 조사하는데 호랑이는 직접 마주치는 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렇죠? 산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4km를 듣고 있어요. 청각이 그렇게 발달돼 있습니다. 인기척을 4km 떨어진 예, 곳에서도. 그럼 저 밑에 골짜기에 올라오는 걸 벌써 보고 중간쯤 오면 다시 능선을 따라서 내 뒤를 쫓아와서 어디로 가나 뒤를 쫓아오죠. 네. 근데 마주치는 거는 이제 산등성이를 넘어갔을 때 그 반대편에서 올라올 때는 사람이 이래가면 마주치는 시선이 이쪽으로 게 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 이제 이걸 잡아 그때 보는데 저는 연구를 하러 갔기 때문에요. 그 호랑이를 생포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그 활동 반경을 놔두고 그 안에서 연구 활동만 했죠. 네. 호랑이의 특성을 좀 알아야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죠? 호랑이는 어떠한 개성이 있는 동물입니까? 호랑이는 그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좋아했는가 이쪽으로 내가 좀 생각해 봤더니 그 해학적인 그 얘기는 그 우리 강산에 호랑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호랑이를 두려워하면은 밖에도 못 나오고 몸이 다 긴장 상태로 돌아가니까 그 호랑이에 대한 해학적인 웃음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 민족이 왜 호랑이를 좋아했었냐면 호랑이의 그 특징을 보면요. 그 자기가 제일 잘생겼습니다. 최고로 잘생겼고 그다음에 힘이 제일 셉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잘생기고 힘이 세다고 의시되는 게 없고 자기 모습을 안 보이죠. 네. 그거는 우리 사람들도 배워야죠. 자기가 많이 배우고 잘났고 그러면은 겸손하고 그런 거를 배우자는 그런 뜻을 알려주는 그러한 우리 대표 동물의 특성이죠. 네. 용맹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예. 겸손하다. 예, 예, 예. 그래서 호랑이를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호랑이를 동북호, 뭐 백두산 호랑이, 고려범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랑이 역사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 우리가 이 호랑이의 그 관심도가 언제 없어졌냐면 1945년도서부터 이제 일제 강점 시절에 호랑이 말살 정책이 나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독립군들이 집을 나와서 그 먼 만주가정 가서 폭탄을 투하하고 잡히면은 한 채 부끄럼 없이 살려달라는 그 비굴함도 없이 이 사형대에서 사라져가면서 그 용맹성이 어디서 나오냐 이걸 조사하러 온 거죠. 독립군들이. 그래 보니까 백두대간 그 산세에서 기운이 나올까 해가지고 이제 거기 말뚝을 박지 않습니까? 기가 세인 게 거기서 나오냐. 근데 똑같은데 뭐 다른 데서 나오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뭐 할머니들이 그 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독대에다 정함수 떼어놓고 그렇게 절을 하니까 누구한테 절을 하냐 이걸 이제 관심 있게 조사를 했겠죠. 네. 그러고 나서 산신, 산군 이러니까 그걸 조사해서 절 같은 데 가면 산신각이라는데 문을 열어보면 호랑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고
이렇게 용맹스럽고 매서운 동물을 좋아하니까 이 독립군들이 이런 정신이 여기서 용맹성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42년까지요. 17년도부터 그래가지고 한 100여 마리 가까운 98마리 기록이 잡힌 게 있습니다. 그게 기록이 이제 조선총독부 연계통보에 보면은 98마리로 기록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광활한 땅, 우리 백두대간이 아무리 좁은 것 같지만요. 그 땅이 지금 시베리아에 있는 그 블라디보스톡, 하바rov스크 또 중국 쪽으로 간 훈춘 지역이 우리 만주 땅이고 블라디보스톡이 거기 우리 발해 땅입니다. 거기에만 이 호랑이가 우리 남한 이쪽까지 서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대표 동물을 그 이후로 45년 이후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억 속에 이렇게 조사 연구를 안 한 게 이러한 호랑이의 관심도가 낮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정기로 여겨지고 있는 호랑이 말살 정책을 펼침으로 해서 국내에 있는 호랑이를 거의 다 잡았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72년도에 철책, DMZ 철책을 이중 철책을 완벽하게 쳤습니다. 예. 그 이후로 그 전에는 잘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이후로 남쪽에 고립돼 있는 10여 마리 호랑이가 지금 근친 번식하는 게 문제죠. 국제적으로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게 남쪽에 이렇게 고립돼 있는 거는 한 30년 지나면 근친 번식으로 해가지고 그 열악한 그 항원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멸종되는 그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죠. 네. 그럼 현재 비무장지대에 서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나요? 예, 비무장지대에서도 이제 발자국이 계속 나오고요. 목격자도 많이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소백산 사람은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거는 이제 저 음식 관계요. 뭐 보신탕이라든지 뭐 이런 고기류. 그래서 옛날 보면은 할머니들이 그 절에 깊은 산에 뭐 1년에 한 번 정월 달에 갈 때 보면 그 스님이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절에 올 때는 저 부정 타는 음식을 보름 전부터 먹지 말아라. 그 몸에서 이제 뭐 그 짐승 냄새가 나면은 덤벼드니까 네. 그런 거를 그전에는 많이 했었죠. 호랑이는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은 안 해치는데요. 예, 예. 그걸 먹었을 때 몸에서 나오는 그 냄새 때문에 해치는 거죠. 호랑이의 서식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체 파악이 힘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개체수로서는 그 강원도 그 민통선 인근에서 나오는 게 9.5cm의 그 파워패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암호랑이냐 젊은 수범이냐 이렇게 해서 제가 고민했는데 그 6월 달에 새끼 발자국이 나왔어요. 그래서 암호랑이로 판정돼 가지고 그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면 수범이 있어야 되고 그럼 수범하고 암범하고 새끼 2마리 이상이니까 4마리로 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같은 해 부산 기장 쪽에는 여기서 이동 반경이 안 됩니다. 새끼가. 근데 거기서 새끼 발자국이 나왔으니까 양쪽으로 봤을 때 암수 새끼 4마리 해가지고 중간은 이제 소백산은 나중에 조사해서 막 나왔지만은 10마리 이상이라고 그래서 제가 발표하고 또 국제적인 그 미국의 내셔널적으로 해나온 데일 미켈씨 또 러시아에 있는 피크노프 박사 뭐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조사해가지고 니네 나라 이게 호랑이가 다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 호랑이가 있으면은 나라가 잘못되냐. 그 사람들이 왜 물어보면 자꾸만 호랑이 없다 그러는 얘기만 하냐. 있는데. 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조사하고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신문에다가 한국에 갔더니 호랑이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신문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 종의 보호 관계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해져야 되는데 그 종 관계는 이제 일본에서는 수생식물이 없어진 지가 40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보고를 하는 순간 그 나라에서 그 개체수에 대한 조사를 막아버립니다. 네.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게 제가 한 17년간 거기 러시아에 있으면서 푸틴 그 총리께서도 압니다. 제가 가는 거를요. 그래서 그 관계에 호랑이 있는 건데 내가 가는 거를 자꾸 한국에서는 부정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호랑이 학회 우리를 자꾸만 빼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네. 북한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호랑이 없다 그러면요. 제가 그 어떤 분은 그래요. 북한에는 호랑이가 있을 거야 그래요. 그럼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가장 최근에 발견된 호랑이 흔적은 어디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그 강원도 쪽에요. 예. 그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쪽에는. 예, 예. 그래서 이 호랑이를 이제 이거를 촬영하려고 제가 우리나라 이렇게 계신 분이 호랑이에 대한 조사하는 사람을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상당히 관심도가 많아요. 그게 제가 그 호랑이 발자국 그거를 발표하고 나서는 미국에 있는 내셔널 조그라픽, 뭐 뉴욕 타임즈, CNN 이런 데서 계속 저한테 와서 인터뷰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그 동안에는 제가 이제 그 자연 다큐멘터리 카메라하면서 조금 돈이 있고 집에서 좀 물려주신 그 재산으로 이거는 나한테 허래는 그 하늘의 뜻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독립군들도 집을 나가면 죽는데 왜 죽음의 길을 갑니까? 다른 사람 그냥 좀 야합해서 살면 되는데 목숨을 바쳐서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표 동물, 그 미국은 대표 동물이 독수리입니다. 그 미 국무성가도 독수리 있고 미국 대통령이 오는 그 트랩 비행기 문을 열 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프레지던트하고 독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주정부고 뭐 다 그 곰으로 돼 있어요. 저 중국은 이제 펜다곤. 우리나라는 호랑인데 호랑이를 안 쓰고 지금 뭐 봉황산에는 새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허상을 지금 구심점에 깨트는 그 힘이 안 나오는 그쪽으로 가고 분열을 일으킨 게 일정 시대 때 그 호랑이를 힘이 나온다 그래서 없애고 나서부터는 지금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없어서 조금 국민들 간에 이렇게 화합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자비로 모든 경비를 충당하셨는데요. 그 이제 호랑이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그 호랑이 서식처 가까운데 캠프를 설치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여겨지거든요. 그 호랑이는 이제 청각 후각이 무척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기다려서 찍는다는 거냐. 그 카메라 파워를 넣고 그 추운 데서 배터리가 소모되고 그래서 그렇게는 그 촬영하는 그 방법은 안 되고요. 네. 센서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동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센서에 해서 자동으로 찍히는 그 원리 아니면 상당히 찍기가 힘듭니다. 네. 나의 삶 나의 보람 오늘은 1994년부터 호랑이 연구에 전념하고 계신 분입니다. 토종 한국 호랑이를 찾아서 17년이란 시간을 보내신 분인데요. 한국호랑이보호협회 임순남 소장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호랑이 촬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으시리라 여겨집니다. 좀 뭐 산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죠. 뭐 어떤 때 산에서 너무 그쪽에 있으니까 뭐 좀 군부대에서도 그 왜 이렇게 산에 와 있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면 무슨 호랑이가 있다고 이 산에 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촬영하다 보면은 러시아에는 그 최고 권위자가 있습니다. 호랑이. 그 호랑이 세계 보호법을 만드는 에소시오폴에는 그 박사님이 한 2년 동안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원래 만나뵈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러시아 제가 하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제 뉴스를. 그래서 네가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 호랑이를 연구한다고 이쪽에 오는 걸 계속 소식을 들었는데 너를 만나기 싶어 했다 내가.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서 뭐를 도와줘야 되느냐 그런 고민해가지고 오늘 만났는데 이 러시아에는 지금 박사들의 그 삶이 좋지 않다. 근데 내가 이 책을 많이 썼다 이런. 근데 이 저작권법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걸 한국어로 발간해가지고 조금 수익금이 되면 그걸로 가지고 연구를 계속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뭐 이렇게 만나게 되는 분 또 세계 그 유명한 그 방송국에서 우리 집을 찾아오고 그러는 거 보면서 그런 하나의 헛된 일을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제 긍지를 좀 쌓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호랑이가 서식하는 곳 네. 찾아다니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필요한 또 그 탐사 물품을 가지고 다니실 텐데요. 예. 그 맨 처음에는 뭐
발자국 조사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발자국 사진은 계속 찍는데 호랑이가 어디 있느냐 뭐 있느냐 그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한번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센서 카메라를 좀 돈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좀 산에다 좀 설치해 놨었어요. 그런데 그 설치해 놓고 한 5일 있다 가보면 없어졌어요, 카메라가. 이게 왜 없어졌나 보면 이제 봄나물 뜯으러 온 사람이 나무를 안 뜯고 카메라를 뜯어갔어요. 또 이제 그걸 다시 집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서 또 카메라를 다시 갖다 설치하면 가을엔 또 없어졌어요. 가을에 왜 없어지냐면 송이버섯 달라가지고 송이는 안 따고 또 카메라를 또 따가고. 네. 그래서 상당히 그 힘든 그 여건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국제적인 그 호랑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조금 관심도 둬서 밤에 볼 수 있는 그런 적외선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그걸로도 조사하고 이번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다시 카메라를 보내주겠대요. 열심히 하라 그래서 이제 카메라 그거 오고. 네. 센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카메라에 호랑이가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확인하러 가셨을 때 카메라가 없어진 그 현장에서 정말 힘이 쫙 빠지는 듯한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제 호랑이 증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시베리아나 중국 쪽도 많이 다니셨잖아요. 예, 그쪽에 이제 가서 보면은 제가 이제 중국 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기 이제 훈춘 쪽에 가면은 30마리 발자국이 있어요. 네. 그 30마리가 돼 있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 이제 중국 북부 호랑이 구제 워크숍에 한국 대표로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그 뭐 WWF, WCA 뭐 이런 학자들하고 이제 같이 발표를 끝나고 나서 훈춘에 있는 이 발자국 30마리 중에서 뭐 한 마리라도 우리가 촬영하자 그래가지고 카메라 150대에다가 인력이 150명 투입했습니다. 30마리 있는 곳에. 그랬는데 2년 만에 하나 찍었습니다. 30마리 있는 데서. 우리 이쪽에는 이제 전방 쪽에 비무장 지대 인근 쪽에는 한 10여 마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번식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네. 외국에서는 호랑이를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나요? 지금 보호 활동은 뭐 저는 인도 쪽은 안 가고요. 우리 동북 이쪽에 있는 그 우리 호랑이 고려보물연구원에서는 그 중국하고 조금 유대 관계 하다가 제가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갔는데 러시아 극동지략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호랑이 그 새끼를요. 그 낳는데 한 3마리면 하나를 붙잡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좀 길렀다가 상당히 그 보호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개체 수를 또 모니터링 하느라고 이제 목걸이를 달아서 다른 데로 보내고 어디서 방병이 도나. 우리도 이 개체수 조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해에 우리 호랑이를 다시 되찾는 그 일을 지금 이 시기를 넘기면은 이제는 영원히 우리가 호랑이를 우리 호랑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오고 있습니다. 네. 2008년에 호랑이 보호협회를 만드셔서 이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이 호랑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 하고 일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많은 성과를 이룩하셨습니다. 근데 현재 정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뭐 멸종이 되는 얘기 아까 내 일본 예를 들었지만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멸종이라는 얘기하면 이제 우리 호랑이는 영원히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북한 쪽에서는 그걸 상당히 그 관심도를 제가 유엔 그 학회에 가서 발표할 때 북한 대표가 3분이 왔는데 나한테 물어보더군요. 호랑이 한국에서는 뭐라고 범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 그래서 제가 고려범이라 이 지금 중국에 있는 동북호나 러시아에 있는 그 시베리아 아무르 호랑이 지금 북한 쪽에서 부르는 그 조선범이라 그러는 게 이게 다 고려범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연구를 안 해서 이렇게 지금
이 이름이 혼동이 온다. 그랬더니 그거 참 좋은 뜻인데 한번 북한 조사를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제의됐었는데 그때 제가 단체가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아, 네.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조금 이 일에 관심도만 있으면 이제 북한하고 조사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네. 현재 호랑이에 대해서 소장님처럼 관심을 가지고 조사 분석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몇 분이나 더 계시죠? 지금 뭐 이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네요. 그렇죠. 우리 예. 대표 동물을 우린 그 하나의 관심도 없이 그렇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제가요. 미국에서는 계속 찾아와요. 네. 중국에서는 호랑이 뼈나 고기가 최고의 약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옛날 방식이죠. 그 약효도 없는데 그 옛날에는 그냥 뭐 저 고기 지금 뭐 우리도 이제 주로 이런 거 먹는 것이 고기로 이제 먹었던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나간다 이런 거 지금 약이 좋아서 그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중국에서는 호랑이를 보기 싫어요. 뭐 약재도 뭐 하고 그러는데 그 보호단체가 조금 많이 타이거 임이라고 해서 호랑이에 관한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다. 해외에 이렇게 알려져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시죠? 그렇죠. 이 일을 좀 국가적으로 좀 해서 국제 간의 그 호랑이 우리 관심도를 좀 높여서 왜 이 호랑이가 있어야 되는가 그 외국 기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그 용맹 그 무섭고 사람이 좀 경계 대상이 있는 이 호랑이가 왜 있어야 되는가 이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그럼 저는 꼭 얘기를 하죠. 예, 윗동물이 있어야 밑동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있는 산에 있는 그 사슴 멧돼지들이 밥 먹고 무서운 게 없으면 두루눠서 자면 코끼리 같이 살맛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랑이가 저쪽 산에서 오기 시작하면 운동하면서 뜁니다. 다른 산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때 이쪽에 있는 산에서 먹은 씨앗, 몸에 붙은 씨앗이 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 움직임을 줄 수 있고 자연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이 지구는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웃동물이 꼭 있어야 이 지구가 같이 움직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태계의 올바른 순환을 위해서 호랑이는 꼭 필요한 동물이다. 그럼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표범도 역시 상당히 애착이 가시겠어요. 예, 조사하다 보면 이제 이 표범이 보면 우리 그 민화에 나오면 그 표범하고 호랑이 같이 있는 그런 옛날 분의 네. 그 민화 속에 있습니다. 그 보면은 제가 러시아 가서 조사하면 바로 표범이 호랑이 지나가는 그 같이 겹쳐요. 같이 살고 있어요. 아, 예. 네. 표범과 호랑이가 서로 사이좋게 조금 이제 호랑이 공생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공생을 하면서 이쪽에서 오면서 저쪽에서 몰아주고 이쪽은 또 다른 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 동물들의 그 활동 방향을 좀 몰아가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먹이 사슬을 지탱하는 그 방법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표범은 거의 그 표범 발자국도 10여 마리 이상입니다. 표범 발자국과 호랑이 발자국과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예, 구분하면은 이제 그 파워패드라고 저 발자국 그 센치가 나오는데요. 7.5cm가 안 넘습니다. 표범은 예. 아, 그리고 9.5cm 넘는 거는 이제 다 호랑이. 그러니까 호랑이 발이 훨씬 크군요. 예, 크죠. 그리고 이게 표범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호랑이는 저 러시아 쪽에는 350에서 400마리인데 표범은 지금 한 30마리 개체수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왜 그렇죠? 그 밀렵이 많죠. 그 표범의 그 성품,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이 털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밀렵이 성행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보호구역을 쳐가지고 많이 그 보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는 독수리, 러시아에는 곰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한국호랑이보호협회의 임순남 소장님, 한국호랑이 고려범을 찾는데 거의 17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호랑이와 관련된 얘기 내일 한 번 더 모시고 듣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수라의 노래 환히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희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